자, 그럼 이제 동탁이 갑자기 등장하는 게 웃기잖아요. 사실 동탁은 그때 그 전에 중앙정부의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지방에 있었던 군벌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어디 뭐 경상북도 혹은 뭐 강원도에 있었던 군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 중원을 장악했을까? 말이 안 되거든요. 갑자기 등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동탁이 등장하기 전에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편에 뭐라 그랬죠? 십상시라는 사람들이 이 한나라의 모든 정권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십상시가 한나라의 인사권과 어떤 정치권을 다 잡고 있었다면 군권은 하진이라는 사람이 잡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누구냐면 당시 황제의 여동생 하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오빠예요. 친오빠. 원래 관직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백정이었습니다. 근데 수완이 되게 좋았어. 고기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십상시에게 뇌물을 많이 줬습니다. 소위 말해 내관내직이라고 하죠. 돈을 주고 관직을 산 거야. 그리고 여동생도 같이 군궐에 입궁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이 황제에게 총애를 많이 받아서 황제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하태우가 됩니다. 여동생이 태우가 되니까 본인이 두려울 게 없잖아요. 대장군의 직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진이 당시 한나라의 군권은 총괄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처음에 십상시랑 되게 친했어요. 매관매직을 하면서.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십상시한테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다가 내가 대장군인데 나도 내 밑에 딸린 식구가 수만 명인데 내가 언제까지 똥꼬 빨아야 되냐. 그래서 권력 다툼을 십상시랑 하게 돼요. 결국은 그렇게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데 황제가 돌아가셨어요. 당시 영제라는 사람이 황제인데 그때 마침 계속 환락을 즐기다가 뭐 그냥 돌아가셨어요. 황제가 돌아가셨어. 국가적으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십상시와 이 하씨 남매 하태우와 하진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황제가 돌아가셔서 슬픔? 보여주기에는 당연히 슬플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후계자 다툼입니다. 어쨌건 내 아들을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을 황제의 자리에 앉혀야 본인들의 권력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의 권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권력 다툼이 극에 달해요. 당시 영제가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장남이 직전에 말씀드렸던 하태우가 낳은 이 아들이 있었고 둘째는 후궁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남이죠. 근데 당연히 하씨 남매는 이 장남을 무조건 황제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고 십상시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차남이 영특하고 굉장히 똑똑하니 이 차남을 황제에 등극시켜야 된다. 그래서 권력 다툼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근데 결국 이 차남을 세자로 삼아버렸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하진은 노발대발해. 어떻게 장남이 번듯하게 살아있는데 저 어린 놈의 차남을 황태자로 삼냐 세자로 삼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황제 폐하가 한 게 아니다. 십상시 이놈의 새끼들 계략이다. 이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진이 있는 그대로 빡친 거야.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진의 당시 가장 아래 오른팔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후대에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한 원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원소가 하진의 바로 오른팔이야. 그러니까 원소도 이 명성이 대단했죠. 하진이 가장 믿는 부하였어요. 그래서 원소를 시켜가지고 야 너네 그 십상시 환관들 다 죽여버려. 원소한테 이렇게 당부를 해놓고 갑니다. 내가 오늘 뭐 큰일 한번 낼라니까 너도 우리 군대에 데리고 와가지고 환관들을 그냥 싹 다 죽여.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려요. 하진이. 이 소식을 들은 십상시가 얼마나 쫄리겠어요. 왜냐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황제는 죽었어요.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물론 황제가 살아있을 때 인사권과 정치, 어떤 내정에 대한 것은 십상시가 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라가 어지럽단 말이에요. 어쨌든 아무리 환락에 빠진 황제였어도
황제의 명령이 있어야 모든 게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황제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됐죠? 힘이 있는 사람의 말이 더 강해집니다. 근데 군권은 대장군인 하진이 가지고 있죠. 황제가 죽었으니 이 군권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나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진이 십상시를 다 죽여버리려고 해. 그러니까 십상시가 이 소식을 어떻게 정보통을 통해 듣습니다. 하진에게 붙어서 왜 그래. 우리 옛날에 친했잖아. 너 대장군까지 시켜준 거 누가 시켜준 거야? 우리가 다 해준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해서 좀 싸바싸바를 합니다. 그래. 그래서 일단 한번 턴을 한번 넘겨요. 근데 그 타이밍에 아까 차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후궁의 아들. 근데 그 후궁은 일찍 죽어가지고 당시에 그 동태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태후. 그러니까 황제의 어머니죠. 좀 어렵게 말했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황제가 있고 지금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린 황제가 있고 그 위에 황제가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하태후 황제 부인이 하진의 여동생. 근데 당연히 이쪽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차남의 엄마가 죽어서 이 태후 마마 황제 엄마가 이 차남을 키워줬어요. 이해하시겠죠? 쉽죠? 황제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의 손에 자란 거야. 그 타이밍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황제 엄마도 죽어요. 무슨 이유인지 죽어.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꼴이 난리가 난 거야. 황제도 죽었지. 황제 어머니도 죽었지. 나라의 어른들이 갑자기 다 돌아가신 거예요. 더욱더 난리가 나. 황건적의 난이 다 평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잔당들은 계속해서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앙 정부도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십상시가 하진이 태후마마를 죽였다고 소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어떻게든 권력을 잡으려고 여기 붙었다가 하진이 좀 빡친 것 같으니까 다시 싸바싸바 하고 동태후가 돌아가시니까 다시 본인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태후마마를 하진이 죽였다고 소문을 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빡 도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서 하진이 전화를 때립니다. 당신 전화 없었겠지만 서실을 때려. 지방 군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때 연락을 한 군벌들이 동탁, 공손찬, 그리고 정원 요들에게 연락을 해요. 근데 공손찬은 이거 딱 보니까 지네들 정치 싸움에 나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 것 같아. 안 갑니다. 근데 동탁은 뭔가 사이즈가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 뭐 하면은 내가 좀 중앙에 나가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동탁이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야.